안녕하세요. 두들지킴이 김동원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보실 내용은요. 이 사물놀이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과정의 어떤 수업을 쭉 듣고 나시면 만나게 되는 명사 인터뷰 코너입니다. 자, 명사 인터뷰는요. 사물놀이를 함께 오랫동안 지켜보셨거나 그리고 사물놀이를 연구해 보신 그런 분들, 그 사물놀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사물놀이에 대한 그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 명사 인터뷰는요, 이 경기대학교의 김원선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김원선 교수님은요, 이 사물놀이를 40년을 지켜본 산 증인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물놀이와 농악 연구의 최고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물놀이에 대해서 이 그분의 시각을 통해서 사물놀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면 이 경기대학교 김헌선 교수님께서 어떤 예술 비평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사물놀이에 대한 이야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예, 사물놀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는 명사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대학교의 김헌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헌선 교수님께서는 정말 실로 우리 농학과 사물놀이 연구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또 이 사물놀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김원선 교수님께서는 이 농학 분야의 대단한 학문적으로 대단한 학자이시고, 그런데 그 이전에 사물놀이에 대한 책도 쓰시고 음악적인 평론도 하신 바가 있으시죠. 네, 그 선생님과 사물놀이와의 인연이랄까, 혹은 사물놀이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은 언제 시작되신 겁니까? 정확하게는 1981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물놀이 연주가 처음 본격화되고 여러 곳에 연주하고 활동을 할 때 그 현장에서 가깝게 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관심은 1984년도에 정확하게 6월 9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 김덕수 선생님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김영배 선생이 국립국악원 사물놀이를 창단하시고 네. 그 연주단체를 이끌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와서 그때 아마 개원 10주년 공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이렇게 암묵적으로 가서 잠깐 가락도 배우고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울다리 풍물을 대략 한 20분에 걸쳐서 연주를 했는데,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서 연주하는 걸 보고 그에 대해서 좀 책을 쓰고 관심을 갖자, 이렇게 하면서부터 사물놀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사물놀이가 김덕수 선생님 폐였기 때문에 김덕수 선생님 가까이 뵙고 이러면서 그 사물놀이의 본질에 대해서 점차 이해하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한편으로 선생님께서 주로 연구하셨던, 학술적으로 연구하셨던 분야는 이른바 풍물꽃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농학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해오셨는데, 많은 제자도 배출하셨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게 일찍 81년도에 사물놀이를 만났으면은 선생님께서 농학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해오시는 여정 속에서 계속 사물놀이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또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 쪽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계속 유심하게 보셨겠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 남원이 제 고향인데, 고향에서 이제 마을에 농악이나 풍물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야 상당히 이제 전통사회가 해체되던 때인데도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악을 연주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경이로운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두레할 때도 농악을 치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이고 집약적인 것은 사실은 이제 필봉 풍물꽃을 직접 현장에 가서 전수받고, 이게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마을은 해체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농악의 전통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알고 있었고,
몸에 체득하고 있었지만 사물놀이는 아주 경이로운 체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이로움의 가장 요점은 이거를 필수 요소만 뽑아내서 가락 위주로 짜서 이거를 무대 공연 형식으로 만들고 그게 아주 폭발적이었죠. 그러니까 대부분 전통 현장에서 봤던 그런 많은 군중 장면이 없어지고 최고의 기량을 가진 제주아치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안전반의 형태로 보여준 것은 폭발적이었다고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김덕수 선생님하고 김용배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가락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뭐 도저히 저들이 따라갈 수 없는 전문적인 어떤 뛰어난 그 벗음새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가락을 연주하는 사람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풍물꽃이나 농악이 이런 사물놀이로 바뀌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득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80년대에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풍물을 시작을 한 경우라 근데 이 보면은 이제 사물놀이가 그 당시 80년대를 지나서면서 이 이른바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질에 관한 논쟁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물꽃이나 농악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적 기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경제적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이 다 와해되고 무너지고 한국이 급속도로 산업화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사라지고 있을 때에 그 남서당을 비롯한 그 전문 연희 집단 출신의 젊은이들이 각 지역 농악 가락을 그것을 모아서 포집을 해서 재구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반 형태로 연주를 하면서 그 어떤 그 공연적으로는 대단히 그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면이 있는데 한편으로 가지고 온 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얼마만 그 원형을 해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거 자체가 원래 공동체적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오히려 망실시키는데 그 상업화시키고 그런 거에 가속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사물놀이를 보던 젊은이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의 관점은 아주 명확했고 그런 논쟁의 주 흐름과 반드시 이렇게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만 이제 사물놀이가 가지고 있는 풍물과의 상관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형질을 많이 훼손시키고 동시에 이제 그것을 무대화시킴으로 해서 상업화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거기에 본질적인 부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느리고 푸짐하고 더 나아가서 허벅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락이 이렇게 넘출넘출되면서 좀 호흡이 여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사물놀이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감지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이렇게 미세 음으로 이렇게 가르고 더 이렇게 꽉 짜서 안전반 형태로 가기 때문에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까지 숨없이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시간이 대체적으로 한 그 곡당 한 10분에서 15분 내지 그런 시간을 소요하게 돼요. 전통적인 어떤 음악은 특히 풍물꽃은 굉장히 느린 호흡 속에 길게 던져놓고 하는데 사물놀이를 꽉 쬐서 하기 때문에 원래의 맛을 많이 이렇게 망각시켰다 하는 비판을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관점을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통은 일정하게 이어지면서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물놀이는 정확하게 농악을 가져와서 안전반 형태로 바꿨지만 그것을 관객들에게 호응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바꿔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화할 수밖에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뜬새들이라든지 뛰어난 치배들이 이렇게 짜임새 있게 가다듬을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고서는 적용할 수 없고 적응할 수 없고 사람들한테 공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풍물꽃이나 농악의 관점에서는 야 이거 봐라 너무 달라지지 않았느냐 비판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고 어떻게 새 사회에 새로운 어떤 생명을 갖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풍물꽃은 풍물꽃대로 가고 사물놀이는 사물놀이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가령 저희들이 이제 비유적으로 항상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고려청자는 고려청자대로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뭐 국보로 지정하고 아주 뛰어난 값어치, 고색창연한 맛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가령 여주라든지 이천, 저 전라남도 강진, 또 강원도의 양구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청자는 그 고유의 청자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새 시대 호흡에 맞게 새로운 요약을 바르고 가마에서 구워내고, 지금 가마에 구울 때 막 참수 다 집어넣고 막 이렇게 그 소위 이제 가마를 이렇게 막 하진 가마로 않잖아요. 하지 않죠. 전부 전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시대에 새로운 그릇을 담는 음악으로서 사물놀이가 값어치가 있는 거고, 농악은 농악대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비춰보면 새 시대의 생명을 어떻게 부대에다 담았는지, 내용물이 어떤지 이렇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물놀이가 새로 바뀐 시대의 새로운 어떤 음악 형식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말씀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자, 그 앞으로도 이제 사물놀이는 계속 존속을 할 것이고 당분간,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뭐 교육 현장이라든지 생활 현장이라든지 혹은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전문가들에 의한 공연 예술 활동이라든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물놀이를 각 현장에서 교육하고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그 혹여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말씀, 메시지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사물놀이 이 전승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교육이 가장 핵심이고, 어차피 생성된 것은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감받고, 요즘 젊은 세대는 사물놀이를 거의 생활의 신조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 가락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원형대로 이어져야 하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한다 해서 그 기호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놀이가 처음 만들었던 원 멤버들의 가락은, 첫째는 미분화되고 촘촘하기 전에 원래 호흡을 굉장히 존중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네들이 실제 마당이나 판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그 호흡을 가지고 와서 안에서 앉아서 연주해도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징은 징대로 쳐주고 북은 북대로 받아주고, 장구하고 깽가리가 서로 주고받지만 일정한 틈새를 공유하면서 재밌게 그것을 만져나가고 점점 이렇게 끌어올리는 멋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그것을 전달받고 이어받은 쪽에서는 그 원래의 호흡이나 구멍 내지는 틈새를 잘 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 앉아서 연주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리 신명의 피치를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장단에 크게 공감할 수 있는 틈새나 특정한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것으로 가는 것을 먼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물놀이를 잘 연주하고자 하면 일단 서서 연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걸으면서. 그러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앉혀놓고 이게 이런 호흡이라고 그걸 좀 가르치면 원래의 맛이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훨씬 가락 속에 묻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준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받은 쪽에서 이상하니까 받은 쪽에서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숨 고르기도 잘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숨이 턱 막힌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결함이죠. 옛날에는 그 사물놀이라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쭉 따라가다가 꽉 하고 터졌는데, 요즘은 막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디자인이나 고안을 다시 하고 설계한다면 좀 더 사물놀이 원 맛이 잘 살아나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김덕수 선생님께서도 사물놀이를 잘하려면은 장단을 밟을 줄 알아야 된다를 그렇죠. 늘 강조를 네. 하시거든요. 그렇죠. 핵심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근본적인 네. 그 우리 농악과 사물놀이 연행 원리를 일단은 좀 몸에 잘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락을 표현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그 김원선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사물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우리가 사물놀이를 함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현대적인 음악 장르인 사물놀이이지만 이것의 원래 뿌리가 되었던 풍물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의 어떤 근본 연행 원리, 그 근본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능력도 키워가면서 사물놀이를 공부하고 연주하고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사물놀이의 시작과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해안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이니만큼 그 아주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그
뜻이 깊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